네,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끝장 인사이트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주제를 또 하는 네, 것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텐데 주제가 용산 그곳은 네, 흉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네, 조선과 대한민국 네, 거치면서 네, 이 부지가 약간 흉지설에 시달렸었던 부지이기도 해요. 청와대 자체가 네. 이 풍수적 근거가 있는지 네. 먼저 여쭙고 싶어요. 어, 조선 500년 동안 왕실을 한 왕조가 이루어진 것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어, 결코 저 흉지가 될 수 없죠. 네, 거기서 태종 왕권 강화, 세종 때 백두산까지 영토 확장, 한글 창제, 세조 문물 정비 대단한 업적을 바로 경복궁 청와대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결코 흉지가 될 수 없죠. 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예, 197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2022년 5월 9일까지 거기서 대통령이 집무했죠. 네, 그럼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K컬처 1위, 군사 강국 6위. 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청와대가 흉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음. 흉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흉지설이 예. 또 다시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북한산 대가리가 꺾였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돼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네.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맞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한 어떤 이제 이게 명분이 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개나거리나 풍수라고 하고 그 뭐 흉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 저도 1990년대 뭐 월간지에 청와대 북악산이 머리가 이렇게 틀어진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지만 이제 명태균 씨가 아마 그렇게 흉지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말로를 겪었잖아요.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막강해요. 예. 그래서 권력 남용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는 것이지 터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악산을 우리가 광화문에서 바라보면 북악산이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쳤어요. 그건 네. 사실이에요. 아, 근데 잘 보셔요. 청와대 건물하고 경복궁 건물이 어떻게 위치했는가. 북악산 건물이 약간 치우치니까 경복궁 건물을 약간 동쪽으로 옮겼어요. 즉 네. 약간 뭐가 아쉬움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건물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1930년대 죄송합니다. 1430년대 중국인 이민도의 아들이 네. 그러니까 중국인과 조선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민도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 그 중국어도 잘하고 예. 중국의 의학, 풍수 이게 능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태종님과 굉장히 친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도 명태균과 같은 사람이야.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뜨고 싶어요. 관종의 일종에. 그래가지고 이 경복궁은 명당이 아닙니다. 현재 어, 현대사옥 및 운영궁 거기가 왕기가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 입장은 황당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잘못 백성들에 전해지면 이게 그 굉장히 민심에 이반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영의정 황희 뭐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총 출동해 가지고 세종이 직접 북악산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대시든 남산까지 가. 그래서 예. 막 크로스 체킹을 하죠. 흉지인가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다수설은 이게 경복궁 청와대는 명당이다. 아. 그런데 이제 이진이라는 사람이 세종이 친해. 그런데 이진이 그 말을 해요. 이게 소수설이야. 네. 최양선하고 둘이 그 북악산 머리가 다소 동쪽으로 네. 치우친 것.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꺾인 거죠. 예. 그 명태균은 오른쪽으로 대가리 꺾였다 이렇게 천박한 어. 말을 썼는데 그거의 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역사 기록이 있고. 예. 근데 우리가 터를 볼 때 풍수 무전미 아무리 좋은 땅도 완벽하지는 않다. 흠은 있다. 성현도 흠이 있어요. 네, 네. 공자도 뭐 며느리를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삼각산에서 북악산으로 경복궁으로 이어진 산 능선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을 얼마 넓다는 터가 있는가 네. 충분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청룡백구 주작 현무
즉 북악산, 그다음에 인왕산, 낙산, 남산 이것이 잘 감싸고 있는가. 근데 그 산의 모양이 좀 예쁜가 미운가. 세 번째 이제 흠이 하나 걸려요. 그러니까 10개 중 딱 하나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그 잘못이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의 역대 대통령이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진짜 1400년대에 있었던 이런 소수 의견이었던 흉지다. 청와대 이 토지가 부지가 이 의견에 좀 힘이 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교수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몇 가지 사연인데 1991년에 그 소설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병주. 네. 그 관부일락선, 지리산, 뭐 남로당, 뭐 쟁쟁한 네. 소설을 썼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박정희 쿠데타 일으킬 때 멘토예요. 그 일본 유학생이면서 학도병 출신이면서 이병주는 저 부산 국제일보, 부산일보 거기 주필을 했고, 네. 그러면서 박정희를 이렇게 그 쿠데타를 부추긴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전두환 때 전두환의 그 모든 글을 써준 분이에요. 예. 당시 최고의 작가였죠.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그런데 1991년에 글을 써요. 대통령의 초상이라는. 그럼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왜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들이 뭐 그렇게 총 맞아 죽거나 불행하게 되는가? 풍수상 나쁜 걸 아닐까? 이런 작은 글을 써요. 근데 이제 당시 서울대의 지리학과 교수로서 풍수학자였던 최창조 교수님이 계셔요.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네. 호영호자 하는 분인데 이분이 93년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청와대는 신들의 주처, 신들이 머무는 곳. 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신들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가면 죽는다 이거지.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절 가보면 대웅전을 보면 대웅전에 큰 바위가 있어요. 네. 청와대 뒷산도 큰 바위산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물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산에 가면 절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경회로 연못 파놓고 향연전 연못 파놓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고려 숙종 때 거기를 별궁, 이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조선 500년 동안 계속 왕들이 거처했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신들의 거처로 이렇게 하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라는 권위, 그다음에 작가 이병주라는 권위, 이것이 쫙 해가지고 당시 언론의 잘못이죠. 그걸 막 아무 검증 없이 받아 써가지고 1990년대. 그래서 그게 또 발단이 됐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좀만 잘못하면 뭐 맞아. 청와대가 풍수상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교수님의 의견이든 아무튼 다수의 의견은 청와대는 흉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 우리 리카님, 강8450님, 물빈님, 팽한님, 감사합니다. 묘묘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청와대는 살펴봤고 그러면 용산은 길지인가 흉지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하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길지라서 그러면 이전한 것인가? 이게 청와대가 뭐 청와대 가면 대진다 이런 천박한 용어를 명태균 중에 쓰고 그건 협박이 공갈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이구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또 뭐 옆에 있는 부인이 또 소삭거렸겠죠. 그래서 용산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 의견보다는 풍수 격언. 이게 풍수사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격언이 하나 있어요. 이사를 하거나 이장, 묘를 이장하고 3년 안에 일 터지면 그건 풍수 탓이다. 근데 2022년 5월 10일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 지리학상으로 그런 격언이 있다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터의 좋고 나쁨을 보려면 선간 3대주. 앞서 살던 사람들 3대를 보아라. 그러니까 이건 가서 뭐 정말 속도 말로 빼박이죠. 3년도 안 돼가지고 파면당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가 터를 풍수상 이야기할 때, 자 터라는 말 우리 있잖아요. 필드 영어로 구터, 일터, 집터, 절터, 무덤터, 놀이터, 장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터마다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집이 들어설 터, 마을이 들어설 터. 그러면 청와대 경복궁은 큰 궁궐이 들어설 터가 분명하고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역대 풍수사나 그 풍수에 능한 유학자들이 검증을 했으니까. 네.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 대통령 집무실 그 국방부터였잖아요. 네. 거기는 1904년까지 무덤터였어요. 수많은 무덤터. 그 일대가. 아, 그런가요? 네. 1904년까지 까지. 무덤터였다고. 일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군부대를 이제 조성하잖아요. 네. 그 일대 200만 평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우리 사대문 성곽을 이렇게 가보면 성곽이 산 능선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녹사평역에서 삼각기역으로 하나의 작은 능선이 내려와요. 네. 능선 위에다 진 거예요. 아.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무덤터였어요. 공동 무덤터. 그 일대를 일본 아이들이 묘지를 이전할 때 12만 9천 기, 약 13만 기의 묘를 이전했죠. 예. 그러니까 그 무덤터에 묘지터에 산 사람 집터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변 땅 뭐 건물도 없고 산도 없고 감싸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대통령 집무실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광화문에 딱 보면 북악산 아래 네. 웅장한 산이 있고 아 저기겠구나. 누구나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심성, 상징성, 뭐 접근성 이런 거 전혀 용산은 터가 아니죠. 그리 관계죠. 근데 이게 이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음. 용산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어떤 명분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건 2020년 10월달 제 조선일보 컬럼에 용산이 그때 그 의미로 제가 말을 했어요. 네. 자 산을 풍수해서 용이라고 말해요. 근데 용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산도 임금이겠죠. 네. 그러니까 용산 두 개 임금이야. 아.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국방부 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엄청난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군 기지가 이제 빠져나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그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때 일일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번 정세균 총리도 뵌 적이 있었고 그 서로 서울시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업자들이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 뭐 하겠다 막 하고 용산에다. 있었어요. 예. 그 미군 기지를 예. 나가게 되면 근데 미군 기지가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군 기지 예. 내부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그대로 둬라. 100년 동안. 네. 나무도 그러면 땅이 살아난다. 그러면 후손들에 넘겨주고 후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게 하자. 마지막에 레드비 제 컬럼에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땅이 좋은 땅이다. 전체 일대를. 네네. 그래서 용산은 용은 임금이고 또 풍수에서 산을 용으로 하고 그러니까 산도 임금이고 그래서 제왕의 땅이다. 이런 덕담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 그들이.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예, 예. 자르고 예. 덕담을 하신 거를 그냥 예, 예, 예. 잘라서 용산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렇게 예. 그냥 그 부분만 갖다 취했네요. 예. 네. 그 용산 이전 결정이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뭐 지금 이제 이번에도 뭐 이제 대통령들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통령 집무실은 안정된 땅이하고 심리적으로 뭐 그 여러 안보상도 그래야지만은 충분히 사전에 검증이 됐어야죠. 근데 전혀 검증 없이 어떤 술사의 말 한마디 가지고 아까 그런 용산이란 그러니까 덕담 한마디가 그 뭐랄까 자아의식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는 이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 간 적이 없지만 왜 가는지 그러면 점쟁이 자기 운명을 예측하고 잘 살아갈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가거든요. 네. 점쟁이들이 막 신이에요. 반말 딱 해요. 그래도 예 해요. 그 말 들어요. 또 부적 써요. 아마 부적 안 쓰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게 된 그 것은 청와대가 무서워서 가게 된 것인데 뭡니까 땅콩 데피는 것이 뜨겁다고 떨어지니까 뭐 조비하겠잖아요. 불속으로 떨어지더라. 네네. 그리고
임금은 호랑이에 비유해요. 예. 그 임금은 산을 끼고 있어야 돼요. 산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호랑이가 평지로 가게 되면 개떼들한테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정확한 그 꼴인 거죠. 이 용산이. 그러네요. 예. 네. 이 일제 강점기 네. 이후에 예. 용산이 확장이 됐고 예, 예, 예. 여기를 이제 신용산이라고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네. 용산 지역이 이제 최고의 길지와 흉지가 음.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용산은 지금 효창운동장, 효창원 거기 지금 저 백범 김구 선생 묘 있는데 그 일대가 이제 구용산이고 고려 숙종 때 거기를 도읍지 후보로 하나 정했던 저 후보로 꼽았던 것이고요. 지금 신용산은 보시다시피 남산에서 한강까지 굉장히 드넓은 구릉지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서해에서 배를 가지고 군함을 와가지고 바로 한강에서 정박하고 들어가기 참 좋은 땅이잖아요. 네. 입지가 너무 좋아요. 어떤 걸로 큰 도시가 들어서거나 큰 군대를 주둔시키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김 교수 이야기가 좀 틀리지 않소. 사대문 아니 명당이라 해놓고 왜 또 그가 좋다고 하고 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국력이 약하면 외적이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사방에 사는 감싸는 곳 분지에 있어야지 돼요. 예. 지금 딱 경복궁 청와대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라 국력이 확장되고 그러면 강가로 가야 돼요. 왜? 좋은 배가 움직이면서 많은 물류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더 국력이 확장되면 바닷가로 가야 돼요. 도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예, 있도록. 패권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패권 국가들 유럽에 전부 바다를 끼지 않은 나라는 패권 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일본도 메이지 유신 직후에 도쿄에 있어야 하냐, 교토에 있어야 하느냐, 또 제3의 곳으로 가야 하느냐. 그때 이야기가 수운이 좋아야 하고 그다음 국군을 흥성시킬 수 있는 것이 돼야 하고 이게 풍수적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사카하고 도쿄가 최종 올라갔는데 예. 오사카도 바닷가잖아요. 네. 근데 그건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쿄로 다시 정해진 거죠. 예. 그 결국 뭐 2차 대전이 깨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세계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만 일본 놈 쪽발이라고 하지만 네. 그 쉽게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네. 그 도읍지를 어디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용산도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자, 이 부분도 궁금한데 네.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네. 있어요. 그렇다면 세종시든 길지인가? 네. 이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 보면서 참 그 대한민국 국군을 길게 보지 못하고 충청도 표 얻는 것으로 세종이 자꾸 하는구나.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이 이제 신행정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 신행정 수도 이전 추진단 자문위원이었어요. 정확 그 내용을 잘 알죠.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재 세종시 그 입지 그걸 소집하는데 결정적 귀한 당사자가 저이고요. 근데 자 봅시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건 이제 사대문 안을 말합니다. 네. 청와대가 있는 곳. 예. 그다음에 세종시는 지금 원수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지금 대통령이 오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빈터로 남겨놨어요. 원수산 아래 네. 핵심터. 네. 그러니까 북악산 아래 청와대 경복궁과 똑같은 입지예요. 자, 네. 근데 풍수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산과 물이에요. 산과 물. 산은 인물을 키워요. 산이 반듯해야 인물이 좋죠. 물이 넉넉해야 재물이 많아요.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고를 텅텅 말아먹는다면 네. 이건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산이 좋아가지고 뭐 대통령이 인물이나 뭐가 거의 좋은데 너무 강팍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북악산은 정확하게 340m일 겁니다. 이게 높이가. 네. 근데 원수산은 240m인가 260m인가 많이 모자르네요. 모자라죠. 네. 산에서 한번 깨이죠. 그다음 물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대문 안에 큰 강물 한강이잖아요. 그렇죠. 강폭이 1km예요. 네. 근데 금강은 얼마나 될까요?
뭐 400m라고 하는데 400m 안 됩니다. 네. 그럼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산도 좁고 물도 좁고 그러면 그거면 찌그러지잖아요. 예. 그럼 이게 되면 저는 뭐 거기도 좋은 터이긴 하나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강대국이 되어 가잖아요. 경제 강대국, 문화 강대국, 뭐 군사 강대국. 네. 그런 곳이 그런 뭐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가 과연 그리 가는 게 좋겠느냐. 이건 뭐 여러 풍수사들도 다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일단 교수님의 네. 의견으로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풍수지리학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예, 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청와대로 이제 대통령실이 와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대통령 시대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전 세계 대통령궁을 다 가본 것도 아니지만 예. 그 주요한 나라의 그 대통령 뭐 그러니까 주석이랄까 이런 분들의 그 집무실을 보면은 청와대 경복궁 터만큼 아름답고 첫째 그 경관상 네. 그 다음에 전망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조경이 아름답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 예. 뭐 풍수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로 옮기고 나서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이제 누가 들어오던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이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 국정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한데 네. 이제 교수님 이제 풍수지리학의 전문가로서 이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국가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거주하는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시민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것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참의바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환경과 이것이 주는 영향. 청와대 경복궁은 강한 땅이면서 바위가 있으면서 지도자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충분히 그런 것이 있고 또 전체 서울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되겠고 네. 서울시 중심에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치면 그게 이제 독재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몰락한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은 땅의 터의 문제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권한을 좀 국회로 또는 많은 게 이양을 하고 네. 한다면 충분히 뭐 성공한 대통령이 거기서 계속 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얘기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지금의 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을 이제 개헌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땅의 문제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두규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 나가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장인 사이트 김두규 우석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